최근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연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장치의 효과는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 내용 중립기업 받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가 뭔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윤다빈 기자는 이거 직접 시연해 보셨잖아요. 이거 뭐 음주운전을 하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이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업체를 찾아가서 제가 한번 시연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경찰이 음주 단속할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의 대시보드에 연결된 음주 측정기에 한 뭐 4초 정도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돼야 그때부터 패스 판정을 받고 시동이 걸리는 방식인데요.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술을 마셔보고도 한번 불어봤는데 술을 마시고 부니까 이게 시동이 아예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안 걸리는 뿐만 아니라 그 경고음이 매우 크게 경고음이 나는데 그 귀를 막아야 될 정도 수준의 그 경고음이 나는데 이게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차량 외부에서도 들릴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저 사람이 지금 술을 먹고 운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정도의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승자가 있는데 동승자가 대신 불어주거나 해도 시동이 걸리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 업체 대표분께서도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운전자 본인의 호흡이라는 거를 측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장치로서는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뭐 비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승자가 사실 불어주는 것들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다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보완책으로 둔 것들이 주행을 하다가 도중에 뭐 30분 내지는 뭐 1시간 간격으로 추가적인 음주 측정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잠시 주행 중에 정차를 해놓고 다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승자가 계속 있는 경우가 아니라 뭐 불어주고 내렸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음주 사실 좀 그때는 피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보완책이 있긴 합니다만 완벽하게 동승자가 불어주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차량에 부착하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라든지 그리고 뭐 대형 화물차라든지 특히나 그 운전에 있어서 그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는 그런 차량들의 경우에는 의무화를 시키는 추세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시행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시행을 하는 나라들은 효과를 좀 보고 있나요? 네. 이게 시동잠금 장치만 가지고 진행한 연구는 아닐 수 있는데 대체로 그 시동잠금 장치를 설치한 전후에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얼마나 줄었나를 좀 통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대체적으로 10년 새에 한 20% 정도의 음주운전 사망자를 좀 줄이는 정도의 효과들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캐나다라든지. 그래서 이 장치가 어느 정도의 음주운전 사고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합의들은 얻어가고 있고 저희 한국의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음주운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좀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제가 자료를 찾다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보다 높다고 지적되는 음주운전 재범. 실제로 마약류 사범이 그 재범률이 3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음주운전 재범률은 몇 %일까요? 40%가 넘죠, 사실. 그렇죠. 역시 교통팀.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장치를 도입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면 좋을 텐데 관련법은 이미 여러 개가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부터 사실 관련 법안들은 꾸준히 입법이 되어 왔습니다. 외국에서 이 장치를 도입한 것들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86년부터 시작됐었고 굉장히 옛날 예전 네, 뭐 유럽연합에서도 뭐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들어서부터 계속 검토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2009년에는 이제 입법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18대, 19대, 20대 현재 21대 네. 국회까지 4번의 회기 국회가 국회가 열리고 네. 바뀌는 동안 꾸준히 법안들은 계속 발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인 현재에도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이 5건이 발의가 돼 있는데 다 지금 현재는 상임위 단계에서 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도 그 경찰청 그 교통국 관계자한테 여쭤봤습니다. 예. 제작진이 여쭤봤더니 경찰은 뭐 기본적으로 도입에 찬성한다. 본인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당연히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뒤에 따르는 고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그냥 차에다 그냥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까 댓글도 네네. 이렇게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쟁점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게 설치하는 게 의무로 그 정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음주운전 전력자라는 것을 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람을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네. 이게 그래서 약간 저희 그 성범죄자 전자발찌 같은 약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국회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예. 예전에 했던 것들이 왜 처리가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사전 준비가 좀 부족하다 뭐 그다음에 가족들이 자동차를 공동 사용하는 데 있어도 불편함이 너무 네. 많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리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재범 방지 효과가 과연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해서 네. 굉장히 이제 고민한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런 이유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돈은 누가 내냐 설치비 네. 한 대당 가격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쵸. 이거 설치비 누가 하냐.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이랑 운전자가 1대1 매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네. 가족들이 쓰는 차. 그렇죠. 네.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차가 없는 재범자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렌트카를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맞아요. 그다음에 센서를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교정을 해줘야 된대요. 이게 네. 실제로 경찰들이 현장에서 쓰는 음주단속 그것도 센서를 6개월에 한 번씩 교정을 이렇게 해서 네. 그걸 맞추는데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교정을 해야 되냐? 교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정말 끝이 없는 그래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네. 부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동잠금 장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사를 쓰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점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댓글에서도 많이들 지적을 해주신 게 뭐 아까 그 권기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거냐, 너무 뭐 번거로운 게 아니냐, 과연 이게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 장치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서 그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200명이 꾸준히 계속 넘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럼 무고한 희생들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차원의 좀 논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불편하게끔 만들어서 내가 음주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구나 라는 거에 일환으로 시동잠금 장치가 조금 효용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이런 재범자들,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과 이런 뭐 장치 도입, 네. 그것과 연계한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윤창호법처럼 잘 이렇게 제대로 취지는 좋았잖아요. 취지는 그쵸. 너무 좋은데 네. 그게 제대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 취지마저 무색해지는 약간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입법 단계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네. 법을 잘 만들어야 그 취지도 살리고 어떤 시민들의 불편함이나 어떤 혼란 이런 것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국회에서 좀 잘 법을 좀 잘 이렇게 만져서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를 둘러싼 쟁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